혹시 상사가 슬쩍 업무를 떠넘겨도 거부하기 어려우신가요? 상사가 갑자기 회식을 하자고 할 때는요? 재미없는 농담에도 예의상 잘 웃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방금 했던 질문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직장 내 나의 눈치 지수는? 이라는 테스트의 일부입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사의 눈치가 보여 이유 없이 야근한 적 있다. 눈치가 보여 연차를 다 쓰지 못한다. 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누군가 눈치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 아마 눈치가 없어서 고민이거나 혹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일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테스트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실 분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2년차 과장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올해 말 부장으로 승진하는 게 목표예요. 사실 비교적 빠르게 과장이 되면서 한동안 오만했습니다. 좀 쉬다가 승진 때쯤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머리는 좋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다, 충성심이 없다 등 나쁜 소문이 돌면서 동료와 후배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회사에 올인을 했고, 다행히 점점 소문도 좋아지면서 작년 과장급 평가에서는 1등을 했어요.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옆 팀에 이분보다 한참 어린 과장이 있는데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면서 회사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매일 부장의 점심을 챙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장님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면 자주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자신과 대화할 땐 거의 웃지 않는 부장님이 왜 옆 팀 과장과는 그렇게 잘 웃는 건지 무척 신경이 쓰인다고 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나 싶어 온 신경이 집중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승진이 부장 평가에 달려있거든요. 부장님이 웃으면 웃는 대로, 짜증을 내면 짜증을 내는 대로 표정 하나하나에 불필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느라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됩니다. 부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 자꾸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성과에는 자신이 뒤지지 않지만 친밀함을 고려한 전반적인 면에서는 옆팀 과장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루 종일 부장 눈치만 보느라 너무 불편하고 피곤해요. 여러분은 눈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 나온 눈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마음을 잘 살피고 배려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도 회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 눈치는 필요하죠. 하지만 눈치의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요. 자녀의 학교 등수, 수입과 재산, 사회적 지위에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부담스러운 명품을 사거나 혼자서는 고깃집에서 밥을 먹기도 힘들죠. 눈치는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왜 눈치를 많이 볼까요? 아마 유교를 따르며 오랫동안 예와 체면을 중시했고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에 훨씬 가깝기 때문일 겁니다. 시대가 달라지고는 있지만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고 가족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나 2002년 월드컵 때의 열기처럼요. 그런 문화가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우에는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이는 어른의 눈치를 보고 부하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종업원은 사장의 눈치를 보죠. 없는 자는 있는 자의 눈치를 보고 병든 자는 건강한 자의 눈치를 봅니다. 또 개인적인 이유로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해요. 어려서 남의 집에 얹혀 살았거나 가난해서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자란 경우,
또는 부모에게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컸거나 파괴적 비판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는 눈치 보기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치를 많이 봐서 힘들어하는 사연자에게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후 박사는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이라는 책에서 이 사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내공이 필요하다. 중, 허, 화를 떠올려 본다. 과연 중, 허, 화라는 세 가지 처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중, 즉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조금 과욕을 부리다가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 정도를 가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흥분했다가도 바로 초연으로 돌아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예상 못한 방해에 부딪히면 조금 저항하다가도 금세 유연해져서 중립성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 속에서 위협을 느껴 조금 움츠러들었지만 다시 태연해지는 겁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강함이란 중립을 지키되 양쪽 극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 허, 즉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내 속만 들여다보세요. 내가 욕심을 부렸나? 미움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나? 분노 때문에 괜히 에너지를 소모한 건 아닌가? 이렇게 들여다보며 내 속을 가볍고 환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꼭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치만 보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욕심이 들어서면 본래 모습이 안 보이고 욕심에서 벗어나면 현묘한 경지를 보게 된다. 셋째, 화, 즉 어우러져야 합니다. 분위기를 맞추려면 눈치가 필요하죠. 어디서든 앉을 자리를 봐가면서 앉아야 합니다. 상황에 들어맞으려면 염치가 필요해요. 무슨 일이든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공감하려면 재치가 필요해요. 누구와도 함께 느끼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와 조화하려면 운치가 필요해요. 말 한마디라도 우아하고 여운을 남기게 해야 합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강함이란 조화를 이루되 섞이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 시리즈 M이라는 MBC 프로그램에서 눈치를 주제로 다룬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눈치 테스트도 사실 이 방송에서 알게 된 거예요. 시리즈 M 눈치편에서는 서양인과 한국인을 비교하는 실험, 눈치 빠른 사람의 특징, 눈치 보느라 괴로운 직장인들의 애환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18개월 된 아기도 상대의 감정을 눈치챌 수 있고 심지어 반려동물도 눈치를 볼 줄 안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뿐 아니라 우리와 종이 다른 반려동물도 눈치가 있다는 사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때 눈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다가는 남이 하니까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면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러니 중심을 잘 잡고 마음을 비우고 주위와 어우러지면서 눈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도록 저도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